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제는 변압기의 병렬 운전을 하면 좋은 이유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 보죠. 자, 변압기 병렬 운전은 그야말로 이제 병렬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는 부하를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산업용 계통에서는 이 변압기 한 대 한 대를 뭐라고 여겨야 되냐면 발전기라고 이렇게 여겨야 돼요. 어차피 공급자는 얘를 발전기라고 여기면 돼요. 그러면 변압기 이렇게 세 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발전기로 따지면 G1 발전기가 있는 거고 G2 발전기가 있는 거고 G3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발전기 세 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력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부하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부하들의 원활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 목적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발전기 세대가 있다 그러면 이 발전기 세대는 이 부하 1번에도 항상 유효하게 작용해야 되고 부하 2번에도 유효하게 작용해야 되고 부하 3번에도 유효하게 작용해야 올바른 전력계통이죠. 발전기를 세대를 갖춰놓고 1번 발전기는 L1 부하에만, 두 번째 발전기는 L2 부하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G1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G1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여기가 열려 있으면 병렬운전 아니면 여기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멀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뱅크간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섹션이 열려 있다. 그럼 노멀 오픈이죠. 여기는 항상 섹션에는 차단기가 항상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차단기를 항상 열어놓고 운전하면 우리가 노멀 오픈 운전, 이건 병렬 운전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하지 않으면, 즉 여기가 상시 연결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가 어느 순간 뭐 발전기가 운전하지 못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얘로는 정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계통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를 갖다 항상 에론 부하는 뭐 발전기를 갖다 세대가 있으니까 세대 다 항상 얘한테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 상시에 그렇게 두는 것이 아주 큰 정상적인 계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 두고, 그러면 이게 노멀 클로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운전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병렬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병렬 운전하면 좋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하게 되면 당연히 병렬 운전을 해야 되는 게 전력계통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부하 입장에서. 부하한테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즉 이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갖다가 좀 세련된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거든요. 부하가 정전이 잘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공급자 측에서 그런 구조를 갖는다면 그거는 공급 신뢰도가 좋다. 어쨌든 정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럼 정전이 잘 안 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발전기가 세 대가 있다. 변압기를 갖다 우리가 발전기라고 보자고. 그러면 발전기에 세대 있으면 항상 얘한테 L1 부하 또는 L2 부하, L3 부하에 항상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상시에 여기가 연결된 이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유익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항상 끊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L1 부하가 아니 G1 발전기가 뭔가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차단기를 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넣어서 이 부하를 살려야 되는. 근데 그런 동안에 뭐 여기서 이제 정전을 여기서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다면 항상 노멀한 상태에서도 항상 여기다가 붙여놓고 연결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이제 부하 입장에서 보면, 부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병렬 운전은 공급 신뢰도 향상에 매우 크게 기여를 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를 갖다가 뭐 이 변압기를 갖다가 유지 보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항상 연결돼 있으면 뭐 그냥 내가 끊어도 뭐 연속적인 공급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유지 보수 하는데도 당연히 여기 병렬 운전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어쨌든 병렬 운전을 해야 될 이유는 뭐 부하 입장에서 정전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병렬 운전이다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운전 효율이 향상된다. 이것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공급 신뢰도 향상에 대해서도 지금도 뭐 공급 신뢰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물론 병렬 연결까지 하면 더 완벽한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전 없는, 거의 정전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운전이 가능하겠죠. 미래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양은 점점 늘어날 텐데, 효율이라는 것은 효율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뭐냐면 사용하면서 그 손실을 적게 가져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발전한 양을 유효하게 잘 쓰기 때문에 발전한 양을 갖다가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기 조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효율이 높다는 것은 발전소를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으니까 만든 양을 적게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막대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큰 변압기들이 주변압기급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실제로는 여기가 다 열려 있어요. 실제로 병렬 운전을 하지 못해요. 현실은 자그마한 변압기들이나 하는 거죠. 자그마한 변압기들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 메인 TR, MTR급들에서 만약에 이렇게 병렬 운전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은 의미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병렬 운전하면 좋은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더 의미가 더 부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압기급에서 이제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하게 되면 커다란 운전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 즉 손실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사용자 측에서는 당연히 전기요금의 전략으로 다가오겠죠. 근데 큰 전력계통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체 계통에서 바라보면 대부분 이게 노멀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효율을 높였던 것이 여기서 손실을 감소할 수 있는 양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렇게 목표는 뭐냐면 이 병렬 운전을 다 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현재는 뭐냐면 그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율 향상이 여기에 좀 기여하는 게 어떤 기여냐는 거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변압기들은 다 뭐가 있냐면 최적 효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론 이렇게 따로따로 운전하게 되면 에론은 뭐 예를 들어서 30% 부하율이 30% 걸리고, 얘는 뭐 50%가 걸려 있고, 얘는 뭐 90% 걸리고, 뭐 개별적으로 부하율이 따로따로 걸릴 겁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그러면 이 변압기라는 것은 이 변압기는 부하율에 따라서 효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효율 곡선을 제가 손으로 한번 그려본 것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부하율이죠, 부하율. 어떤 변압기는 이제 개별로 운전하다 보면 어떤 변압기는 아까처럼 뭐 10%, 부하율이 한 10%쯤에서 운전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에론 부하가 이랬다고 쳐봐. 에론 부하는 10%쯤에서 운전하고, 그 다음에 L2 부하는 50%, 부하율 50% 중에서 이제 운전한다고 하고, 이제 L3 부하는 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부하율이 한 90%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보죠. 자, 그런데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어요. 모든 부하율에 대해서 동일한 효율이 나오지 않고 최적 효율점들이 있습니다. 최적 효율점들인데 그 변압기마다 틀려요. 변압기들마다 틀린데 대개 이제 MTR급의 유입 변압기들은 어디쯤에 가 있냐면 최적 부하율이 75%, 그러니까 최적인 효율이 나오기 위한 부하율이 한 75% 근처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몰드 변압기나 이제 그런 변압기들은 한 50%대.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50에서 75% 그 구간 내에 그 변압기의 최적 효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그 손실이 적게 운영을 하려면 가장 잘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하율을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러나 개별 운전하는 경우는 뭐 지가 부하가 사용한 양을 우리가 뭐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어떤 부하는 에론 변압기는 10%만, L2 부하는 50%를, 그 다음에 L3 부하는 9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병렬 운전하게 되면 아까 이제 그 변압기 세대가 이제 개별 운전할 때는 뭐 여기는 L1, L2, L3 이렇게 개별 운전할 때는 이런데 이걸 갖다 엮어주면 만약에 용량이 같은 형식의 급이다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부하를 갖다가 다 더한 것을 갖다가 평균해서, 이게 평균하면 3이죠. 이게 평균한 값으로 여기는 각각 감당하게 될 거라니까. 평균한 값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게 평균하면 이걸 뭐 이게 평균한 다음에 막 이렇게 이게 나눠져 있는데, 평균하면 거의 얘들이 어디로 갈 거냐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막 제가 뭐 이런 케이스만 삼아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되게 그 각각의 그 부하율이 그 최적 효율 쪽으로 가까워진 쪽, 평균하는 값은 더 가까워진 쪽으로 확률적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병렬 운전하게 되면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렬 운전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효율이 낮은 점에서 운전하는 애들 갖다가 이제 끄집어 올려준다는 거죠. 왜 다른 것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평균적인 부하로 이제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저부하 운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저부하 운전하는 경우가 극단적으로 뭐 효율이 가장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약간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하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걸고 있는 애들한테도 부담을 줄여들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늘어나면 얘는 지금 완전히 지금 전격까지 다 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도 당연히 줄여주는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부하별로 잘 분산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그 MTR 하나에다가 1호사 변전에서 MTR 하나에다가 7개, 8개씩 피드를 물거든요. 7개, 8개씩 피드를 무는데 부하가 이제 많이 걸리면 이제 부하를 하나씩 이제 이전시켜주고 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병렬 운전을 만약 한다고 그러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지가 알아서 분배를 잘 해주니까 번거로운 일이 없죠. 그래서 개통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그 변압기들이 병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병렬 운전하면 이렇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장점들을 더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니까 그래요. 이것이니까 그래요. 부하가 뭐냐, 정전될 일이 없는 게 개통 입장에선 가장 좋은 거거든요. 뭐 다른 표현이 뭐 더 좋은 개통이 있겠습니까? 부하가 항상 안전하게 잘 운전하는데 뭐 개통이 더 좋은 개통, 더 나쁜 개통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전이 안 되는 개통이 가장 좋은 개통이고 가장 튼튼한 개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력한 개통을 만들려면 병렬로 완전히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송전 측에서 보면 되도록이면 다 뭘로요? 다 루프로 다 이렇게 해서 다 즉 병렬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쪽이 끊기면 이쪽에서 연결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이죠. 근데 수용가 측에 부하 근처에 와가지고는 정작 부하 근처에 와서는 이렇게 뭐냐면 연결하지 못하고 끊어놓는다 그러면은 공급 신뢰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연결하고 싶은데 이번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면 좋은 이유하고 하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실제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노마를 오픈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문제 때문에요? 고장전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전류 문제 때문에. 여기를 연결하고 싶죠. 이렇게 연결하고 싶죠. 근데 뭐 때문에요? 고장전류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우리가 많이 봤던 변압기들 14.5%짜리 뭐 154에 229 kV, 그 다음에 45 MV 기본 용량이죠. 45 MV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게 변압기가 있다고 쳐봐요. 여기서 뭐 단락전류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약 요거하고 계산을 해보면 뭐 우리 이게 간략 계산이죠. 이 변압기 한 대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14.5%에 100 곱하기 여기에 기준이 이제 이렇게 돼요. 45의 MVA 기준이고 이제 2차 측이니까 22.9로 하면 되겠죠. 45 MV니까 기준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I 10의 3승 KVA가 되겠죠. MV니까 KVA고 루트 3에 그 다음에 V는 22.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왔냐? 약 한 7.5카 정도 수준이 나올 거예요. 7.5kA 정도 수준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일한 용량의 변압기를 갖다 이렇게 병렬 운전하면 만약에 여기서 동일한 사고를 내게 되면 거의 뭐냐면 7.9군에서 사고가 났다고 봐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7.5카 kA, 이쪽에서도 7.5kA. 또 여기까지 붙어 있다면 이쪽에서도 7.5kA. 이런 식으로
고장 전류가 뭐 2배, 3배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럼 아주 뭐 10%, 20%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으면은 한번 해볼 만한데, 이게 연결되면 2배, 3배 그런단 말이에요. 이 차단기들이 이제 깔랑깔랑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는 좀 설치가 되는데, 막 2배씩 이렇게 증가되면 당연히 이 차단기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차단기만 바꿔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자계약 시간에 기계력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기계력을 배웠죠. 기계력을 배워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장 전류가 증가가 되면, 자, 고장 전류는 이제 비대칭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 특히 이제 단락 전류가 크니까 제가 단락 전류라고 쓰는 거예요. 고장 전류 중에서. 삼상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두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열적인 스트레스하고, 또 하나는 뭐죠? 기계적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열적인 스트레스는 I-제곱R, 이 시간, 이 고장 전류가 흐르는 이 시간에 주로 의존돼요. 그리고 이 전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전류의 시로값으로 계산됩니다. RMS 값으로 계산돼요. 그리고 실제 이 열적인 데미지 양은 결국 얼마나 이 고장 전류가 흘렀느냐 그 시간에 의존돼요. 그런데 이제 얘는 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냐면 차단기. 차단기가 신속하게 잘라주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열적인 데미지에서 사실은 기기가 손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 기계적인 부분은 이 힘이라고 했죠. 이 자기력인데 이 전류의 자승에 비례를 해요. 근데 이 전류가 여기서 말하는 이게 RMS치 전류가 아니고 어떤 전류냐면 그 순식값에 그냥 순간적으로 변하는 그 값 자체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값은 우리가 비대칭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피크값, 여기 피크값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값이죠. 첫 번째 주기의 피크값이라는 거죠. 첫 번째 주기의 이 피크값이 여기에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 힘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값 중에서 이 값이 제일 클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크가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피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힘이 작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차단기는 근데 여기 와서 뒤에 이제 한 몇 주기 지나서 이렇게 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차단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피크에 해당하는 이 기계력은 그대로 두들겨 맞는 거죠. 자, 요거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 영상은 전자계약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단락시험 파형 있잖아요. 영상 제가 한 15초, 17초짜리 제가 하나 띄워놓은 거 있으면 그 파형을 보십니다. 20카 정도 전류를 흘렸더니 이렇게 큰 기계력이 발생하더라.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고장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파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 2배가 증가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2배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차단기와 차단 용량을 높이면 이 큰 전류를 갖다 끊을 수는 있겠죠. 자기 시점에 와서. 근데 이 전류는 어떻게 해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린 이 전류는 어떻게 해요? 이 전류는 차단기가 막을 수 있는 전류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힘이 그러면 전력계통에 그대로 노출이 될 텐데, 그 고장 전류가 지나가는 루트에, 즉, 이 겹치는 부분 있죠. 아까 그 전류 중에서 겹치는 길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 전류가 실제 흐를 텐데, 순간적으로 흐를 텐데, 차단은 여기서 와서 하니까 이 전류는 그대로 흐르는 걸 갖다 차단기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기계력은 그대로 두들겨 맞는 겁니다. 버텨내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차단기의 용량만 올린다고 해가지고 차단 용량만 여기다가 요런데 차단기 병렬운전을 하고 여기에 차단기의 용량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장나면 요 루트에 그 전류가 다 흐르니까요. 요 루트에는 아까 겹친 전류가 이리 오는 전류하고 이리 오는 전류가 중첩돼서 흐르는 이 구간에서는 어마어마한 기계력이 작용될 거예요. 실제로. 이 기계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까 전자계약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락시험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15초 정도 됩니다. 그거를 한번 보고 오시면 돼요. 그걸 한번 보고 오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 힘입니다. 그 힘이 제곱이니까 전류에 의해서 비례하는 게 아니라 2배 내면 아예 제곱이니까 4배 증가하는 거죠.
전류가 2배 증가했다면 그 피크가 만약 2배 더 올라갔다 그러면은 4배의 힘이 더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케이블이 만약 그렇게 꺾였다 그러면은 뭐 수명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뭐 파괴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싱 같은 것도, 잡고 있던 부싱도 다 넘어져요. 그 힘에 의해서. 그 정도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뭐죠? 고장전류 문제 때문에 실제 이걸 연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 차단기만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자, 뭐 때문에요? 기계력 때문에. 차단기는 이 기계력을 잡아줄 수 있는 기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차단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차단기가 단락전류에 대해서 기기 설비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두 가지를 보호 다 해야 되거든요. 열적인 보호와 기계적 보호를 두 개 같이 동시에 해줘야 되는데, 열적인 보호만 될 뿐이지 사실 기계적 보호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단락 사고가 나서 기기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열적인 거에 의해서 고장날 가능성보다는 기계적인 거에 의한 고장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MTR급 상당히 용량이 큰 클래스에서 고장전류 부담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고 운전하고 있는 게 노멀 오픈으로 운전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여러분의 현장도 보시면 대부분이 노멀 오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용 변압기, 이제 자그만 사이즈들은 이제 증설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병렬 운전은 가능하죠. 왜? 고장전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라는 것을 배우면서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변압기를 늘 병렬 운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쪽은 용량이 작은 부하 쪽이지, 우리 MTR급 정도에서 뭐 100MVA, 50MVA 그런 애들은 병렬 운전을 못 합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대책이 있냐면 고장전류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여기 섹션 위치에다가 했겠죠. 이 섹션 위치에다가 고장전류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했겠죠. 이 넘어오는 고장전류를 잡을 수 있는 대책.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할육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할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상용화돼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지금 잡아서 쓸 수 있는 기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급수에서 2만급 이상 그런 기기를 쓸 수 있는 기기가 현재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 손 치더라도 매우 가격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채용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뭐 주문 제작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있다 손 치더라도 너무 가격이 비싸고, 또 그 다음에 사이즈도 커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변압기를 병렬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유와 그 다음에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